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 오늘 세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네, 오늘 읽을 책은 폴 칼라니티의 숨결이 바람될 때라는 책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방송 초반이라서 핫한 책들만 주로 다루고 있는 거죠. 네네네.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에서도 굉장히 상위권에 올라 있더라고요. 네, 그 한국에서는 8월에 번역이 되어서 나왔는데요. 계속 베스트셀러 10위 안에 들은 책이죠. 그래서 아마 이 책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무슨 책인가 싶어서 서점에서 한 번쯤은 그냥 들춰봤던 책일 것 같은데 네. 사실 미국에서 성적은 더 좋습니다. 그래요. 미국에서는 2016년 초에 나왔나 봐요. 네, 하드커버가 미국 2016년 초에 나왔는데 어쨌든 이제 미국의 베스트셀러를 가늠하는 게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순위인데 연초에 나오고 나서 11월 말까지 44주간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0에 들어 있었고요. 비소설 부문. 네, 비소설 부문. 잠깐 빠졌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 방송 전에 리스트를 확인해 보니까 12월 연말에 12월 31일째 다시 또 그 10 리스트 안에 올랐더라고요. 그 연말 선물로 이제 또 이 책을 또 주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연말 되면은 또 이런 책 한번 꺼내보고 싶은 마음이 좀 더 들죠. 네. 네. 저희 책걸상에 이제 기본적으로 저자를 게스트로 저자를 모셔야 모시는데 되죠. 그래서 오늘 이제 폴 칼라니티라는 저자를 모시려고 했는데 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네, 돌아가셨습니다. 안 돌아가셨으면 우리가 모실 수 있었는데, 그죠? 네, 돌아가셨고 왜 안 받아줘요, 농담을? 네. 그래서 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 책을 이제 읽기 시작한 가장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가 이 폴 칼라니티가 저랑 동갑이었어요. 77년생. 그렇군요. 예, 그래서 어떤 분을 게스트로 모실까 하다가 동갑내기 의사를 게스트로 모셔서 같이 책을 읽고 얘기를 나눠보면 그것도 참 흥미롭겠다. 다른 데서는 시도할 수 없는 동갑내기 설정이겠다. 77년생 의사 뭐 굉장히 많을 텐데요. 네, 수천 명 있을 텐데. 굉장히 많은데 또 이렇게 그 중에서도 네, 이 삶의 마지막 순간 네, 이런 거랑 좀 관련이 있는, 그렇죠. 그리고 말도 좀 잘하는, 네, 뭐 그런 사람을 이제 골라온 거죠. 네, 고르다가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자, 오늘 모신 게스트는 세브란스 병원 노년내과의 김광준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광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본인 소개 뭐 한두 개 더 할 거 없습니까? 네, 그냥 저 진짜 요즘에 돌아가시는 분들 마지막을 함께하는 시간들이 너무 많은데 이 책을 보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김광준 선생이 이 노년내과 전에는 건강검진센터에 있었죠. 네. 세브란스. 원래는 이제 내분비내과 네. 전문의이시고 건강검진센터에 근무하다가 지금 노년내과로 옮기셨어요. 네. 그러니까 참 이게 아이러니할 것 같아요. 건강검진센터에서는 검사 결과가 안 좋으신 분들한테 안 좋은 일입니다. 네. 검사를 더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라는 통지를 하던 입장이었잖아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건강하십니다라는 통지를 그렇죠. 하죠. 네. 네. 근데 이제 몇 년간 이제 그런 좋은 역할 또 나쁜 역할을 하시다가 이제는 이제 그런 통지를 받은 다음에 여러 가지 치료를 해보시다가 네. 사실은 이제 좀 살 날이 얼마 안 남으시는 분들을 주로 이제 케어하는 역할로 지금 작은 바뀌신 노년내과라는 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나와 이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확정된 네. 전문 과목은 사실 아닌데 노년내과는 뭐 하는 과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65세 이상의 노인분들, 그러니까 노인이라고 하기 참 애매한데요. 기준은 어쨌든 65세 이상이고요. 복합적인 질환이 있어서 관리가 필요한데 특정 과에서 어떤 뭐 심장내과나 소화기내과나 뭐 어떤 신경과나 한 과에서 진료할 수 없는 복합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종합적인 치료 관리를 해드리는 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처음에는 어려웠던 부분이 YG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는 이제 건강검진을 할 때는 대부분 이렇게 건강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노인분들은 복합적으로 너무 많은 사실은 문제를 갖고 있고
호전이 될 가능성보다는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아서 정말 마지막을 함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유할 때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 의료 쪽에 있어서의 요람은 이게 건강검진이라 그러면 무덤이라고 하는 건 이제 돌아가시는 부분인데 그런 거를 양극단을 지금 경험을 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되게 어렵고 좀 우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얘기도 할 테지만 그 JYP가 번역했던 책도 그때 한번 같이 보고 저희가 이야기도 나눴던 것 같은데 이런 책들이 제가 지금 현재 의료진으로서 진료를 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책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책인지 기본 컨셉을 YG가 잠깐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이 책의 저자는 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폴 칼라니티라고 하는 분인데 이 죽음을 앞둔 젊은 의사의 자서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삶이 약간 이제 드라마틱한데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학부를 마치고 그리고 석사 과정까지 한 다음에 이 예일 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들어가서 의사의 길을 걷고 모교로 다시 와서 이제 모교 스탠퍼드 대학교 부속 병원에서 신경외과 레지던트 교수로 이제 일을 했는데 꽤 잘 나가던 레지던트였었나 봐요. 그러니까 레지던트 교수라는 말은 없죠. 네, 레지던트를 했는데 신경외과는 미국에서는 6년인가요? 7년인가요? 7년이죠. 7년. 네. 7년을 다 마치고 이제 교수가 되어야 할 그 무렵쯤에 정확하게 말하면 6년 차 때 6년 차 때 6년 진단을 차를 받은 거죠? 마치고 나서 그동안에 논문도 많이 쓰고 뭐 임상의 뭐 성적이라던가 이런 평가도 굉장히 좋아서 뭐 스탠포드 대학교 부속 병원을 포함해서 이제 그 미국 전체 여러 대학에서 이제 우리 대학의 의과대학 교수로 와라라는 이제 오퍼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폐암 말기 판정을 받은 거죠. 네. 폐암. 네. 딱 이제 그 시점부터 이제 이 책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학부는 영문학을 했더라고요. 석사도 그렇고. 네. 네. 그리고 석사 마친 다음에는 캠브리지에서 한 1년 정도 과학의학 역사와 철학 이런 것도 공부하고. 네,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좀 삶과 죽음의 현장에서 뭔가 체험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이제 예일 대학교 이제 의학전문대학원 들어가서 이제 의사로 되는 길을 이제 걷기 시작한 거죠. 자, YG는 이 책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했습니까? 사실 이게 개인적인 경험이랑 좀 관련이 됐었던 건데 이제 뭐 JRP나 여기 김광준 선생은 저랑 안면이 원래 있었으니까 아시겠지만 제가 여름부터 계속 장기침이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혼자서 이런 생각을 그냥 한 거죠. 야, 이거 혹시 이제 폐암인가? 이제 얄팍한 또 의료 지식을 제가 가지고 있는 또 기자다 보니까 폐암인가 싶어가지고 막 혼자서 걱정을 하던 찰나에 이 책이 딱 나왔는데 또 이 책에 이제 그 칼라니티가 폴이 폐암 판정을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딱 보니까는 나이도 저랑 동갑내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호기심에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딱 읽었는데 그냥 슉 읽었죠. 네.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제 다른 사람들의 죽음을 판정하고 죽음을 맞고 또 죽음을 같이 맞는 그런 의사가 자신의 죽음을 맞았을 때의 좀 생각들을 좀 가감없이 되게 진솔하게 고백하는 게 저를 포함한 많은 그 일반인 독자들에게 와닿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저도 굉장히 좀 공감이 가는 바가 많았고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책을 읽다 보면은 좀 이렇게 치열한 삶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자, 김광준 선생은 요거 보면서 주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YG가 저한테 보내주고서 이렇게 받아서 한 3시간 만에 다 읽었는데요. 이걸 읽으면서 느꼈던 게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이게 참 독자분들 입장에서 쉽게 읽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이게 자서전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소설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소설을 읽는 듯하게 편하게 쫙 읽을 수 있을 정도로 글이 쉽고 아주 이게 잘 써져 있는 게 일단은 첫 번째로 독자분들에게 다가가기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주인공에 몰입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러한
서술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쉽게 했기 때문에 주인공의 입장에서 굉장히 쉽게 몰입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가 이제 가족애라든지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애정이 묻어나와 있는 책이어서 좀 그 독자분들께서는 이거를 읽으시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으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두 분이 한 얘기랑 뭐 비슷한 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보면서 계속 내가 이 상황이면 어떻게 할 것이냐. 네. 네. 내가 이 상황이면 어떤 기분일까? 내가 이 상황이면 과연 이런 선택을 했을까? 뭐 이런 이제 고민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제가 했던 얘기를 조금 덧붙이면은 이게 사람들이 되게 슬픈 얘기인 줄 알면서도 비극을 사실은 좋아하잖아요. 뭐 드라마든 소설이든 영화든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비극을 통해서 이제 일종의 약간 대신하는 카타르시스 같은 네. 걸 이제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런 비극에서 벗어나 있으니까 참 다행이고 뭐 행복하구나 뭐 이런 걸 느끼는 심리도 좀 있는 거죠. 네, 한편으로는 그런 심리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그 비극이라는 게 또 인간 존재의 약간 그런 필연적인 어떤 것 중에 하나잖아요. 거기서 이제 느껴지는 이제 뭐 감동이랄까 아니면 감정이입이랄까 이런 좀 원초적인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숨결이 바람될 때도 그런 범주의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약간 그런 요소들이 있죠. 뭐 충분히 있죠. 예를 들면 성공을 바로 앞둔 시점에 이 의사가 네. 이제 치유가 거의 불가능한 병 때문에 좌절하는 이제 그 아이러니한 네. 상황. 거기다가 또 이제 그 와중에 또 와이프가 임신을 네. 하잖아요. 그 와중에 임신을 했다는 건 약간 정확하지 않은 게 의도를 했죠. 의도를 원래 했죠. 이제 예, 아이가 없는 상황이었고 사실 초반에 나옵니다만은 이제 그 병이 진단되기 전에 부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네, 네, 좀 네.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말기 폐암 진단을 받았고 그 다음에 항암 치료 같은 거를 이제 하게 되면 이 정자나 이런 게 네. 문제가 생기니까 혹시 모르니까 일단 정자를 그렇죠. 냉동 보관을 네.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거를 진짜로 활용해서 아이를 만들 건지 안 만들 건지를 고민하는 그러다가 이제 만들기로 만들고. 결정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책 전체가 약간 이제 스포일러가 되자면은 그 폐암 판정을 받은 순간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폴이 이제 쓴 부분만 놓고 보면은 에필로그를 그 와이프가 쓴 네. 에필로그를 빼고 이제 그 딸 아이가 이제 태어나는 데까지로 이제 딱 이제 그러니까 죽음과 삶이 이제 수밀관이 되면서 이제 이 책이 또 이제 굉장히 큰 감동을 이제 네. 자아내는데 그러니까 약간 그런 그 비극의 요소가 될 만한 것들이 책에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서 독자들로 하여금 좀 꼭 의학 지식이 없거나 아니면은 뭐 의사의 그 수기 이런 데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좀 보편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일 만한 요소가 충분히 있어서 아마도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뭐 베스트셀러가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그리고 됩니다. 책이 이제 참 우아해요. 네. 예, 네. 문장을 잘 쓰더라고요. 예, 이게 역시 이제 문학, 철학 이런 거를 공부한 네. 사람이라서 그런지 상당히 이제 약간 질투가 느껴질 정도로 네. 의사인데 이 정도로 글을 쓸 수 있구나. 네. 뭐 그러니까 이제 그 대목에서 저는 이제 그 두 분은 의사니까 제가 약간 이제 아쉬운 부분이 한국에서도 이제 의학전문대학원 체제가 이제 도입이 되었다가 지금 거의 이제 좌절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한국에서 의학전문대학원이 도입이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폴 칼라니티 같은 의사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 때문이기도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사가 되어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치료하는 데 있어서도 뭔가 질적으로 뭔가 변화가 있을 테고 네. 그리고 또 굉장히 다양한 식견을 가진 의사들이 등장하는 것 자체가 사회의 큰 자산이니까 근데 좌절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저는 좀 이 책을 읽으면서 과외로 좀 생각하게 된 대목이었습니다. 자,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그 이제 자기가 살 날이 뭐 한 1년, 뭐 2년 길어야 아니면 6개월일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 2세를 낳기로 네. 부부가 결정을 한단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정말 그 대목이 굉장히 드라마틱한 대목이긴 하지만은 저라면 그런 선택을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에서 이제 제가 본의 아니게 걸쭉을 맡고 있고 YG는 상큼을 맡고 있는데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서로. 지금 저는 그렇게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다 네. 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상큼함을 맡고 있으면 나도 뭔가 아이를 낳을 것이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준이는 어떻게 저도 안 생각합니까? 낳습니다. 네. 왜 안 낳아요? 이게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는 아이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은 의지에 따라서 사실 체외 수정을 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었는지 모르지만 저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자기가 아주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없는 채로 이제 지내게 되는 과정에 대한 어려움이라든지 외로움을 알기 때문에 그게 이제 사무친 그리움이나 뭐 이런 식으로 또 좋게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네,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러니까 그 폴이 2015년 3월 9일에 이제 죽었는데 이제 책에 따르면 근데 이제 그 딸 이름이 KD예요. 근데 딸이 KD인데 8개월 네. 정도 되었을 때 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KD 같은 경우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는 없죠. 상태로 이제 자라겠죠.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사실 이 책은 사실은 그 딸 KD에게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었단다. 라는 걸 이제 또 자기 자신을 존재 증명하는 책이기도 한데 네. 그런 점에서 이제 가치는 있지만은 뭐 유산도 상당히 네 유산도 아, 네. 인세가 계속 네, 들어올 거기 역시 때문에 JRP. 네. 그저 막판에 보면 거의 이제 폴이 쓴 글 맨 마지막쯤에 가면 이런 표현 나와요. 나는 KD가 내 얼굴을 기억할 정도까지는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까지 살지 못했죠. 네. 근데 저도 안 나올 것 같은데 글쎄요 이게 뭐라 그렇게 박수를 보내야 됩니까 용기에 아니면은 왜 그랬니라고 근데 그거는 같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저는 네. 어쨌든 이 두 사람이 부인인 루시하고 폴이 이런 결정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고 그러한 걸 행동으로 옮겼고 그런 행동으로 옮긴 산물이 어쨌든 새로운 아주 생명으로 또 태어나서 소중한 사람이 될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긍정적으로 보는데 저런 선택을 하기 쉽지 않죠. 그럼요. 그리고 이 병 진단 받고 나서 이 젊은 부부가 부인도 의사잖아요. 네. 네. 둘이 대화하는 장면에서 그런 말 나와요. 그 폴이 내가 죽으면 당신은 재혼해라. 재혼해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쵸. 아주 초반에 네. 병 진단되고 나서 재혼하라 그래놓고는 또 애는 만들었어요. 근데 애가 있으면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재혼하기 조금 더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 책이 많은 이렇게 말하면 내가 되게 재수 없어지는 거죠 지금. 아니 근데 이 책이 그 많은 분들한테 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이게 삶이라는 게 항상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좀 이렇게 그 의지와 우연의 요소들이 네. 막 겹쳐지면서 이제 삶이라는 큰 그림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그런 것들을 또 보여주는 대목들이 군데군데 있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진짜 실화지만은 소설을 네. 읽듯이 또 공감을 하면서 읽었던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저라면은 그 아이를 가지는 선택을 안 했겠지만은 그 아이를 가지는 둘의 선택이 또 되게 막 또 상정하거나 이상하다고 생각은 되지 않았어요. 아, 그럼요. 이 네. KD라는 이 딸이 나중에 자라서 이 아빠의 책을 읽고 얼마나 자랑스럽게 그럼요. 생각했어요. 자랑스럽기도 하고 아빠 엄마가 이런 결정 안 해줬으면은 자기는 존재할 수도 없는데 아빠를 자랑스러워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책이 책 자체는 죽음에 대한 얘기지만은 따지고 보면 책을 덮고 보면 결국에는 삶에 대한 네. 이야기일 수 있는 중요한 또 이 포인트가 그 KD의 존재 때문인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마 저자인 폴이 더 이 책을 쓰는데 의지를 이제 더 불태우고 더 자극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게 그러한 요소들이 다 극적으로 이게 드라마처럼 소설을 극대화시키는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진짜 소설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그 김광준 선생 입장에서는 어쨌든 동갑내기 의사잖아요. 이 동갑내기 의사의 이제 죽음을 앞둔 수기를 이제 읽은 네. 셈인데 진짜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엄청 많이 들죠. 왜냐하면 저도 뭐 여러 가지로 건강상의 문제가 있고 항상 어떻게 생각하면 죽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공포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예방을 하고 싶은 생각도 많아서 검사도 받고 뭐 그러는데 이 사람도 그런 고민을 안 했을 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다 서술이 돼 있는데 죽음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를 간접 경험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큰
사실은 저희한테는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죽음에 대한 공포가 진짜 있거든요. 이 책을 읽으면 아마 그 죽음의 공포를 이겨낼 수 있는 조그마한 단서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읽으면서 약간 좀 의아스러웠던 대목이 뭐냐면 이 자신의 몸에 좀 심각한 변화가 있다라는 걸 감지하면서도 계속 검사를 미루잖아요. 네. 예, 그러다가 이제 사실 그 부분은 그 부분. 조금 이해가 안 갔어요. 예, 저도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저희 의사로서 이 정도 증상이면은 검진을 좀 받아봤을 것 같은데 한참 있다 받더라고요. 네. 음.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암이라는 질환이 증상으로 생각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병이니까 검사를 진짜 해야 되는데 병원의 접근성이 이렇게 병원 검사에 대한 접근성이 좋잖아요, 의료진이.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어떤 공포, 왜냐하면 뭔가 검사에서 나오면 그건 되돌릴 수 없으니 부정하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신도 그런 경험이 저도 있으니까. 있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공포보다는 검사를 해서 아니다라는 걸 확인하면서 얻을 수 있는 안도가 더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검사를 하는 거고요. 처음에 검사에 대한 공포는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저런 상태에서 만약에 진짜 처음부터 검사를 빠르게 진행했다 그러면 훨씬 더 큰 공포를 얻었을 수 있죠. 네. 책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멋진 문학적인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부분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의사는 병에 걸리는 느낌이 어떤지 추상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진짜 아는 것이 아니다. 네. 그건 사랑에 빠지거나 아이를 가지는 것과 비슷하다. 되게 진짜 마음에 와닿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금도 계속 약을 먹고 있고 여러 가지 병이 있어서 통증이라는 것도 되게 익숙하고 환자들이 겪어야 되는 불편감이나 이런 거를 생각보다는 많이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갖고 있는 지식, 간접 경험이잖아요. 그 간접 경험을 토대로 해서 환자에게 설명하고 보호자한테 설명하는 그게 의사의 사실은 공감 능력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보완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통증이 있어서 그 통증에 대한 걸 서술하고 그거에 대한 공감을 하는 것과 간접 경험만 가지고 있음에도 똑같은 수준의 공감 능력을 갖고 있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저렇게 기술을 했지만 본인의 백그라운드가 철학 그다음에 언어 소통에 대한 영문학 같은 부분을 공부했기 때문에 환자와 굉장히 공감 능력이 좋았을 거라고 여겨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환자가 됐을 때 또 다른 세계를 경험했다는 거를 저렇게 문장으로 기술한 걸 보면 의사와 환자 간의 의사소통이 얼마나 어렵고 또 중요하고 저희가 해야 될 게 맞는지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가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그 TVN에서 그 마지막 내게 남은 48시간이든가요? 그 이제 생이 48시간밖에 안 남았다라는 가정을 하고 이제 유명인들이 그 이틀을 어떻게 보내는지를 찍는 뭐 이런 프로그램 하고 있잖아요. 예, 얼핏 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 누구나 다 생이 정말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걸 알게 되면 그 기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해서 당연히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책에 보면 석 달이 남았다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것이다. 1년이라면 책을 쓸 것이다. 10년이라면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삶으로 복귀할 것이다. 이런 이제 표현이 나와요. 예, 저는 이제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를 이제 그 인용부를 JRP가 지금 읽어주셨는데 그 2부가 이제 그 삶에 대한 의지를 다룬 투병기잖아요. 저는 이제 그 선택이 저는 굉장히 안타까워요.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려고 현업에 복귀를 하잖아요. 근데 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요. 왜냐하면 그래요? 지금 이 폴의 경우에는 6개월에서 한 5년 그러니까 그 정도 네. 그 정도로 보면 적당할까요? 심지어 네. 담당 주치의는 10년도 살 수 있을 네. 수도 10년. 있다라고 10년까지는 조금 확률이 좀 낮을 것 같고.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근데 레지던트 어쨌든- 과정을 맞춘다고 어쨌든 한 건데 1년보다는 훨씬 더 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었고 초반에는 치료가 조금 더 잘 됐단 말이죠. 나중에 가면 이제 그게 실패를 네. 하지만 그래서 여기 이제 문청 출신이잖아요. 이분이. 그러니까는 1년보다는 아마도 내가 더 살 수 있을 것이다라는 희망이 있으니까 그게 한 2년 3년이라면 네. 한 책을 쓰는 것도 당연히 하고 그 다음에 환자를 다시 돌보는 일 이것도 하고 네. 둘 다를 시도를 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6년 레지던트가 이제 7년 네.
앞에 그 저기 의학 전문 대학원까지 따지면은 11년짜리 코스를 쭉 밟아가지고 10년까지 왔는데 1년 남았는데 죽을 때 죽더라도 그 끝까지 마치고 죽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어쨌든 이 책을 읽는 저희들은 사실 신의 관점에서 읽는 거잖아요. 지나온 과거들을 다 아는. 그러니까 아 그 시점에 레지던트 마지막 연차 때문에 몸을 혹사하지 않았더라면 조금 더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조금 더 살 수 있었을 테고, 그러면 KD가 얼굴을 기억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었겠지만은 그 KD와 또 자기 초와 보낼 수 있는 시간들이 좀 더 많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또 아쉬움 같은 게 드는 거죠. 이거는 저가 좀 제 생각에는 이 자존감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육체적인 피로를 가지고 있어서 병이 진행했을 가능성도 물론 있지만, 이 사람이 의사로서의 본인의 자존감을 유지하고 자신이 계속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굉장히 큰 동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꼭 육체적으로 피로하고 힘들기 때문에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을 거다라고 단정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JP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어떠한 자기가 이제 목표점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거를 성취할 수 있다라는 거를 스스로 증명하는 것도 본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YG는 한 1년 남았으면 뭐 하고 싶습니까? 저도 책을 쓸 것 같습니다. 책 이미 몇 권 썼잖아요. 네, 몇 권 썼는데 뭔가 역작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숨결이 바람될 때와 비슷한 식의 좀 나를 좀 정리하는 책. 네. 아, 한 예. 3년 남았으면 뭐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진짜로 이게 저도 애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책을 쓰려고 했을 것 같아요. 아이한테 남겨줄 아이한테 수 있는. 이제 아이가 좀 더 큰 다음에 네. 아빠는 이런 일을 해왔고 이런 생각을 해왔고 이런 사람이었단다라는 걸 이제 어쨌든 책으로라도 좀, 우리 아이가 아주 어리니까. 그러면 에세이를 쓰는 겁니까? 그렇죠. 자전적 에세이 아. 같은 게 되었겠죠. 네. 저는 이제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이제 중학교 때쯤에 아버님이 쓰셨던 일기 같은 거를 이렇게 우연히 이사 갈 때 한 10몇 년 동안 아버지가 저 나이 때 쓰셨던 일기들을 이렇게 보는데, 그 문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희랑 전혀 다른 세대에서 커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할 수 없었던 것도 많았는데, 지금 YG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글을 쓰고 책자를 남기는 거는 자녀를든 아니면 누군가가 기억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걸 통해서 아버님을 추억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행운입니다, 사실. 그 김광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에 처하면은 만약 그리고 1년 정도 시간이 남았다면 네. 무엇을 할 근데 이제 것 이게 같아요? 어려운 게요. 사실은 이제 저는 책 쓰는 거 말고 다른 일들을 하고 싶은 게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여행을 간다든지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이나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을 훨씬 더 늘리고 싶은데, 이런 병에 걸리면 사실은 활동할 수 있는 체력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책 쓰는 거라든지 그냥 집안에만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책을 쓰겠죠. 책 쓰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물론입니다. 네, 알죠. 네. 음? 근데 이제 전 돌아다니고 싶은데 돌아다니질 못하니까 이제 네. JYP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JYP도 1년쯤 남았으면은 뭐 책도 한 권 쓰고, 음. 제가 이제 취미가 여행 계획 세우는 거거든요. 네. 계획 세워놓은 게 한 20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한두 개라도 좀 하고 네. 그렇게 보낼 것 같은데, 전 자전적 에세이를 쓰지는 않고 뭔가 이렇게 의미 있는 책, 그냥 세상에 좀 사람들한테 뭐 좀 던질 만한 그런 거를 하나 쓰고. JYP는 아이가 없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아 그런데 그 저는 이제 이 숨결이 바람들 때를 읽으면서 약간 이제 그 불치병에 걸린 네. 이제 환자가 되었을 때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이제 알 수 있는 논픽션이기도 한데, 이 책이 저는 깜짝 놀랐던 게 그 많은 분들이 저를 포함한 많은 비전문가들이 폐암하면은 이제 거의 한 몇 개월만 살 수 있는 폐암 말기 판정을 받으면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좋을 텐데, 여기 보니까는 이상한 새로운 약들이 굉장히 네. 많이 엄청나게 등장을 많이 했더라고요. 나왔죠. 네. 그래서 뭐 주치의가 진짜로 아까 얘기한 대로 10년까지도 살 수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책에서 이 희망을 주는 대목이 나오는데, 네. 그 기왕에 여기 모셨으니까 뭐 좀 치료에 많은 진전이 있는 겁니까?
저희가 폐암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최근에 난치암이라고 했었던 여러 암들에게서 표적 치료제라고 하는 것들과 면역 치료제들이 개발이 되면서 정말 치료의 일대 혁신이 사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이 사용했었던 이제 표적 치료제 같은 것들도 잘 맞는 분들한테서는 아주 효과가 좋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잘 맞는 네, 분들한테는 이게 딱 맞는 분이 있습니다. 음. 대상자가 선별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기대 여명이 뭐 예전에 6개월이었던 게 정말 수년 이상, 5, 6년 이상 늘어나는 경우도 이제 생기기 때문에 보통 암 환자의 경우에 이제 그 5년 이상 살면은 사실은 완치되는 걸로 간주가 하잖아요. 그거랑 조금 다른 게요. 병이 없는 상태에서 5년이 지나면은 완치로 보는 거지만 이거는 병이 있는 상태에서 더 진행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일상생활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병이 그냥 유지되는 겁니다. 병을 그냥 같이 가지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약제를 사용하면서 병이 줄어들거나 치료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 이런 약제들은 진행을 늦추면서 그냥 같이 지낼 수 있도록 마치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치료하는 그런 것처럼 관리하는 식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분들께는 여러 면에 있어서 특히나 또 의미 있는 내용일 수도 있죠. 네, 알겠습니다. 뭐 벌써 이제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그 저희가 항상 그 확인하는 게 있잖아요. 이 책을 꼭 읽어야 될 네. 사람들. 이 책을 꼭 읽어야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책 딱 한 권 읽으시는 분들. 예. 그런 분이 이거 읽을 만하다. 네, 읽을 만하다. 그러니까 1년에 딱 책 한 권 읽으시는 분들인데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책을 그냥 집어가지고 서점에서 집어서 읽으시고 또 뭐 이렇게 가족들이랑 돌려 읽으시고 네. 지인들한테 선물을 줘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책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제 생각에는 뭔가 좀 나름대로 심각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읽으면 오히려 여러 가지 뭐 생각도 정리되고 위로도 되고, 이게 비극이지만 네. 그러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의사들은 이런 의사들이 자기 직업적인 활동에 대해서 쓴 책들 이런 거를 잘 안 읽는 편이에요. 대충 알고 좀 재미없거든요. 아, 맞아요. 기자들이 쓴 책 안 읽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근데 이제 이 책은 앞에 일부는 그냥 우리 아툴 가완디 책처럼 이제 의사의 삶이 어떤 것인지, 신경외과 의사는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쭉 대부분이고, 2부가 이제 투병 과정에 대한 네, 이야기인데 네. 이 책은 의사가 읽어도 괜찮을 만큼 음. 다른 투병기보다 훨씬 좀 고급지다 그럴까요? 네. 잘 썼어요. 재밌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독자층이 넓을 수밖에 없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앞에 1부에서는 의사들이 부족한 부분, 의사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인문학적 소양을 가지고서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이게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다라는 개념을 이 책의 일부에서 의사들한테 전달을 합니다. 얼마나 의사소통이 중요하고 환자와의 공감 능력이 중요하고 환자의 입장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임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많은 의료진들은 잊고 사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거를 이 책이 알려줍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은 의료진들, 특히나 젊은 의사분들, 전공이라든지 앞으로 내가 어떤 의사가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한테 아주 감동적인,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이야기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JYP가 얘기했던 환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난치병을 갖고 앞으로 생존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한테는 약간은 너무 슬픈 일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분들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권해드리기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런 분들을 케어하고 있는, 간호하거나 함께하고 있는 가족분들께는 정말 강추하고 싶은 책입니다. 근데요, 저는 아까 이제 환자도 읽을만 하다고 얘기 드렸던 게, 그 말기 환자 내지는 좀 난치병을 갖고 계신 분들도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그냥 피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고요. 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싶은 그런 욕망을 가지신 분들도 꽤 많기 때문에
특히 이제 좀 뭐 공부도 많이 하시고 사회 활동 많이 하신 분들은 그래서 이런 책들을 보면서 아, 이 친구는 이런 태도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구나. 나는 나에게 남아 있는 시간들을 어떻게 네. 보낼 것인지 이런 거를 좀 정리해 볼 수 가이드가 있는 될 수 있는. 계기가 가이드가 될 될 수 수 있다는 있는. 측면에서 이걸 보고 너무 슬프고 힘들면 읽다가 그만두시면 되죠. 네네. 근데 하지만 뭐 그렇게까지 또 그렇진 그렇지도 않습니다.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막 눈물샘을 막 지어 짜려고 하는 그런 전혀. 책은 심판은 절대로 전혀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네. 네, 전혀 네.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나름 유머 코드도 가끔씩 있어요. 있어요. 네. 예. 별로 웃기진 않던데. 웃기진 않는데 예, 좀 그러니까 의사 입장에서는 약간 유머 코드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약간 재밌는 친구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에필로그에 그 루시가 쓴 부인이 거고. 네. 이 써놓은 글에 보면 이 저자가 자기 말기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친구한테 이메일을 이렇게 썼다 그래요. 그나마 좋은 소식이라면 내가 이미 브론테 자매나 키츠, 스티븐 크레인보다는 더 오래 살았다는 거지. 이거 이제 유명한 작가들이지 않습니까? 네. 나쁜 소식은 내가 아무것도 쓰지 못했다는 거고 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저기 부인도 말했듯이 정말 유머러스한 재밌는 사람이었다 네. 이런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예. 감정이입하기 참 좋은 대상의 주인공입니다. 제가 볼 때는. 네. 그러니까 저는 좀 이렇게 동갑내기지만 안타까운 생각도 들었어요. 아마도 이제 그 병마에 쓰러지지 않고 생존했더라면 또 나름 굉장히 대단한, 훌륭한 네, 그렇겠죠. 대단한 저술가 겸 의사가 되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또 아쉬움도 좀 네. 들었습니다. 제2의 아툴 가완디가 아틀 가운데 네. 될 수도 있었던 사람인 것 같은데 네. 네. 아, 근데 정말 인문학적 소양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아주 보여주는 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동 이런 것도 당연한 얘기지만 과학자도 인문학적 소양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 책이 아주 열심히 뭐 이 보여준 책을 것 같아요. 굳이 읽을 필요가 없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그러면 없나 이거는? 없습니다. 저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누구한테나. 그래요? 네. 그러게요. 딱히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읽어도 감동적인 네. 책인 그러니까 것 사실 같습니다. 그 뭐 출판계 얘기를 조금 하자면 뭐 사재기 의혹 같은 것들이 있고 그리고 워낙에 이제 쏠림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많은 독자들이 이 베스트셀러 순위에 올라와 있는 책들을 별로 신뢰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책걸상이 보장하는데 이 숨결이 바람될 때는 그냥 잡아서 돈 주고 사서 읽으셔도 네.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음. 예, 이 책의 미덕 중에 하나가 얇아요. 예. 맞습니다. 정말 네. 네.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이게 미완성이라서 그런 건데요. 이 폴이 끝까지 다 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서 약간 짧아진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책도 뭐 오래 걸리지도 않고 네.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만드는 과정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편집자가 많이 덜어냈을 것도 같아요. 그럴 수도 네,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폴이 쓰는 첫 책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좀 장황하게 여러 가지 얘기들 썼을 가능성이 있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네. 와이프랑 같이 편집자가 의논을 해서 또 많은 부분들이 좀 덜어졌을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책이 더 오히려 많은 분들에게 좀 압축적으로 다가가면서도 좋아진 측면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책이 진짜 훌륭하다고 생각되는 거는 메시지가 있고요. 여운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책을 읽고 나서 뭔가 지식을 습득하거나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운이 남아서 저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책이라서 강추하고 싶습니다. 네. 자, YG와 JYP의 책걸상 오늘 순서는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